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신은 나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실제에 몰입해서 의미를 건져내기,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심리와 참나로 이렇게 두 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제 심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한번 깨져봤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 심리치료나 이 심리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이거나 참나적인 요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치유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부분의 중요성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와 참나를 구분해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심리는 이제 이론과 객관성의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 또 참나는 경험과 주관성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좀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참나 영상은 어떤 다른 유튜버들의 깨달으신 분들이나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분들의 그런 분들이 말을 하는 깨달음이나 신인합일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관념의 틀을 깨고 또 영감을 얻기 위한 방편의 말들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영역들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실의 영역과 이 무한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예전에는 익숙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나름의 체계들이 잡혀서 오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심리는 세상의 일이죠. 그리고 참나는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심리는 객관적 세상에 관한 것이면 참나는 주관적 세상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심리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나는 신의 욕망, 셀프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심리는 개인 무의식이고 참나는 집단 무의식의 셀프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리는 분열의 말이거든요. 반면에 참나는 통합과 융합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심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면 참나는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이고, 심리가 상징이라면 참나는 실제입니다. 금방 제가 표현한 것들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둘의 이제 대칭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오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네요. 이 질문은 어떻게 신경증 영역에서 정신증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유한에서 무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미 태어나서 성장한 우리 어른인 우리가 다시 자궁 속으로 역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샤먼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저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제 심층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우주적 요소를 관찰하는 걸 되게 즐겨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이 세 개의 화분 사진들을 한번 올려봤어요. 예쁘게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목소리를 포착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영상이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조회수가 가장 낮은 영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이 사진은 겨울이 돼서 말라 비틀어진 꽃이 있는 화분,
이렇게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냥 지나치면서 이걸 봤다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갔을 테죠. 그런데 오늘 제가 카페에서 앉아서 책을 읽었거든요. 잠시 그런 시간을 냈는데 이 세 화분 중에 하나가 제 앞에, 창가 앞에 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책을 읽으면서 계속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유난히도 앙상하게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채송화인지 국화꽃인지 죽은 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저는 책을 보다가 이 아무것도 아닌 화분을 이유도 없이 그리고 생각도 없이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전혀 의도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까지는. 둘째로 저는 이 화분이 어떠한 의미를 내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화분이 내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몰입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화분이라는 이 실제가, 내 앞에 있는 이 화분이라는 실제가 무한대의 의미로 나한테 역습해서 의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는 정말 끝도 없는 의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그 의미들 중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적절한 의미를 포착해냅니다. 이거는 몰입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이 꽃과 그 꽃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시면 바르게 자라라고 세워진 기둥이 하나 꽂혀져 있어요.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들 키우시죠. 이게 순식간에 저에게 어떤 의미의 말을 던지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이 기둥은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계의 역할과도 같죠. 즉 대타자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있는 이 꽃은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그 기둥을 따라서 곧게 위로 자랐습니다. 넷째, 그 옆에 화분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앞에 화분뿐만 아니라 한 화분은 그 기둥이 없었고 한 화분은 기둥이 2개였어요. 기둥이 2개인 화분은 곧게 자라다가 2가지 갈래로 퍼지는 바람에 약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기둥이 없는 화분은 아예 땅에 주저앉아서 지 멋대로 피고 있었죠. 저는 바로 눈치를 챘죠. 이게 신경증과 정신증의 차이겠구나 라고. 오늘은 이렇게 지식적인 것을 실제에서 제가 듣는 이런 노력들을 해서 이런 걸 얻게 된 건데요. 자, 5번째로 위에서 얻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게 뭐 상징계나 대타자나 뭐 신경증, 정신증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들도 거기에 관련된 의미들을 저한테 던져주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와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면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저는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고 있거든요. 과정이 이게 다예요. 이 과정을 한번 실행하게 되면 그날은 모든 실제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도 없는 의미들이 창출되고 그 안에서 저를 보게 되고 또 우주를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조절이 좀 안 됐어요.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조절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방식대로 터득을 한 거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실제에 압도되어서 불안이나 공황이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미가 쏟아지니까 그것을 자아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실제가 아니라 온전히 상징계에만 100% 몰입하게 되면 상징계에 압도되면 무기력이나 우울증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와 상징을 실제계와 상징계를 너무나도 계속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계선 성격이나 조울증이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안에서만 살게 되면 이 조현증이나 망상증이나 편집증 이런 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편집증이 있는 분들은
이 실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징계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아 안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FBI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 이게 다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잖아요. 모든 게 나한테 다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융은 그 기억꿈 사상이라는 자서전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게 정신 내적 세계의 위험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평소에 익숙했던 것을 낯설게 보면 그 안에서 무한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물들의 고정된 표상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버리면서 그 안에 수많은 나와 또 우주와 그리고 셀프, 이 신의 그 특성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참나와 셀프의 일들을 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를 그냥 관찰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로 구성되어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정신분석 상담을 할 때는 개인의 무의식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심연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해석이 성공을 하게 되면 삶은 물 흐르듯이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 신과 이 실제라는 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실제와 신이 제공한 그 레퍼토리와 시나리오대로 그냥 흐름에다 나를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는 물 흐르듯이 실제에서 의미를 하나씩 캐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이정표를 보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극심한 불안은 사라지고 삶에 순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거대한 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참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고, 이 무한이라는 실제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의 목소리, 셀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삶의 나침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아주 하찮은 사물에도 그 안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주와 신과 나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융이 말했듯이 주의해야 될 게, 이런 방법을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국부적으로만 사용해야 되지, 모든 표상과 실제에 관한 의미를 완전히 다 개방해버리면 그야말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거나 경찰서에 들어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아가 사람에 따라, 개인에 따라 자아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 게 다시 반대로 일상 영역 그리고 상징계로 돌아오는 일인데, 이거는 오리지널 정신증 구조가 아니라면 비교적 수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일상 걱정을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 예를 들어서 내일 출근해야 되네, 아니면 대학생이라면 레포트 써야 되네, 이런 거, 이런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면, 그리고 가족 이야기 이런 데 집중하게 되면 아주 쉽게 돌아옵니다. 바로 현실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 정리가 되면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 기법들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 과정이에요. 제가 20년 30년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 말을 너무 온전하게 믿거나 지침서로 절대 삼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끊임없이 내게 이정표를 제공하는 이 실제라는 신의 영역, 그리고 참나의 영역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들을 포착해내고 그것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순응하고 나를 내맡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현실과 실제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셀프 또는 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물 흐르듯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어떤 망상이 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